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임시실행위원회를 열고 명성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소통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다는 지적입니다. CBS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자가 교회에 방문할 경우 교회가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대원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강도사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임시실행위원회를 열고 명성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를 결정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소통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교단장 회의가 주축이 돼 준비하는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교회협의회는 올해 1월 정기실행위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회원교단들이 적극 참여해 교회협의회의 가치를 적극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기총의 이단 옹호 문제로 지난 2012년 이후 끊겼던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전통이 10여 년 만에 복원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가 부자 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 실행위원들 사이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회협의회 일부 실행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내부 반발이 일었습니다.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 준비위원회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발표한 뒤여서 교회협의회 내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부활주일 열흘도 안 남긴 시점에서 열린 교회협의회 임시실행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실행위원들은 예배 장소가 명성교회로 결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교회협의회가 제안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NCC가 주체 주관이 아니고 교단장 협의회가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하자는 결의가 교단장 회의에서 결정됐나요? NCC는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왜 아니라고 말을 안 합니까? 총무님, 아니라고 진짜 말씀하시면 이 사달이 버거워지지 않죠.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비롯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실무진들은 교회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좀 부족하고 조금은 더 이렇게 민첩하게 또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하지 못한 아마 그렇다 싶습니다. 네, 사과를 좀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조직적으로 어떤 결합을 해서 참여하거나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명성교회로 부활절 예배 장소가 결정된 것 역시 1월 실행위원회 보고 이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석훈 목사의 발언은 진위가 왜곡됐습니다. 그 결의 과정에 우리가 조직적으로 참여하거나 우리 NCC가 거기에 어떤 참여하는 기관으로 명기가 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의한 바도 없습니다. 이 밖에 실행위원들은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식들을 SNS나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난 것 같다며 내부 소통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2시간여 논쟁 끝에 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예배를 임원회에 위임해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9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부활절 맞이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는 방안도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CBS는 총선을 앞두고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할 경우 교회가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C 성도는 D교회의 등록 성도입니다. C 성도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돼 교회에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가보니 주부의 C 성도의 이름과 정당, 기호 등이 감사 헌금 내역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공명선거감시단은 이 같은 사례는 공명선거에 반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절차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또 선거운동 과정까지도 이렇게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들과 교회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헌금 측면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평소에 출석하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선거를 앞두고 평소보다 더 큰 금액을 헌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 하던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요. 헌금 봉투에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로 나온 성도가 헌금을 했더라도 담임 목사가 헌금 내역을 공유하고 당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출마한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후보자가 자선 사업을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에 구호 물품을 기부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부 물품이나 포장지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의 교회 방문이 잦아지는 만큼 교회와 성도들도 공정 선거를 위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 공명선거 기독교 10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0대 지침은 투표 참여의 중요성 인식하기,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피기, 가족 모임 등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 등입니다. 또 종교 예식에서 설교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기,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 유포하지 않기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반드시 투표하고 선거법을 지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대원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강도사들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강도사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수 3수까지 했던 일부 신대원의 경우 이제는 경쟁률이 2대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신대 대학원의 경우에는 경쟁률과 신대원생들의 자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액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 교단 신학교마다 좋은 인재를 사역자로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기 직전 장로교에서는 강도사 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학생의 시기를 지나 강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는 이들은 지금 한국교회 현실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실시한 강도사 고시 합격자 연수 교육에서 만난 이들은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시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제일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새로운 영혼을 만나고 양들을 만나야 되는 입장에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만 있다 보니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편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은 남성 사역자들과는 조금 다른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할 경우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사역을 잠시 중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또 다른 사역의 장으로 삼아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이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키워내는 가정을 꾸리는 정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여자이기에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구나. 예장 백석 총회의 경우 강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1년을 보내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사 시기가 목회 여정에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단으로선 강도사 연수 교육에 각별히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 신학으로 새롭게 기도의 영성으로 교회를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전도사 시절을 지나 강도사 사역을 하면서 목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반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사들이 지닌 고민의 깊이 그리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모아져 한국교회 미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번엔 신대원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예비 목회자인 신대원생들은 전통적인 목회 방식 외에도 변화하는 시대에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목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장신대 신대원 하구회가 개최한 사역 박람회 현장. 기술훈련학교와 작은 도서관, NGO, 순례가이드, 원목실, 청소년 놀이문화사역 등 교회 밖 다채로운 사역의 현장을 탐색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신대원생들에게 전통적인 목회 방식 외에도 다양한 사역의 방향이 있다는 걸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다양한 목회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탐색을 하는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에 따라서 목회할 때 한국교회의 위기가 또 다른 희망으로 기회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서 신학생들은 미래 목회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신학생들은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그 본질을 잘 전하기 위해선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질을 전하기 위해선 비본질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과 방식으로 어떤 많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과 방법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좋은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직 목회 등 목회자들의 교회 밖 사역과 사회 참여가 복음을 살아내는 목회로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교회로서 살아내는 방법들이 대한목회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쉽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문제는 교육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는 신대원생들에게도 중요한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학 진학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교회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주입식으로 신앙도 교육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됐을 때는 좀 자유롭고 싶고 또 여러 가지로 억압되고 청소년 때 자율적으로 신앙을 자기가 좀 습득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근데 한국 사회 문제랑도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교육전도사의 열악한 처우를 고려한 교단 차원의 복지 시스템 구축과 급변하는 사회 현안에 대한 교회의 밀접한 접근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등 국내 이주민을 돌보는 종단들과 함께 이주민 대책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민숙희 성공회 사제는 다문화 다종교사회에서 개신교를 비롯해 다른 종단들이 어떻게 이주민들을 돌보는지 살펴보고 연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공회 이주민 선교협의회 이영 사제는 발제에서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선교기관 6곳을 소개한 뒤 이주민 지원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선교의 교두보 마련과 지역사회 통합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CBS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전남 동부지역 4개 노회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감리교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1959년 오토 디 캄프 선교사가 설립한 대구 CBS가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방송선교에 협력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이냐 그 고민을 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CBS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구 CBS는 다음 달 18일 수성 아트피아에서 창립 65주년 기념 남경주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전남 동부권 예장통합 4개 노회 출생돌봄 특별위원회가 전남 CBS와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교회와 또 지역들이 인구 절벽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장통합 4개 노회는 인구포럼과 출생돌봄 캠페인, 노회별 출생 세미나 지원, 출산 생육 관련 특별 설교 주간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조 여성으로서 사명이 온전히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성총회가 되는 오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 쉴만한 교회 최갑규 담임 목사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순천남노회 여전도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장로회를 주제로 제36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감리교회를 믿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시는 복되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회는 수련회에서 장로회 발전 선교비와 효자 효부 선교비, 장로 자녀 장학금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4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